안녕하십니까. 오승종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상을 촬영할 때 의도하지 않았던 다른 저작물이 그 영상에 포함되는 수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인물을 촬영을 하는데 의도치 않게 그 옆의 어떤 벽면에 붙어 있던 포스터가 촬영이 된다든가, 또는 길거리에 있는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그 길거리의 어떤 점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이 나도 모르게 녹음이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 그 녹음된 음악이라든가 또 우연히 촬영된 그 포스터가 저작물이라고 해서 내가 그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억울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질 수가 있겠죠. 뭐 길거리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든가 영상을 촬영을 할 때 항상 그 배경에 다른 사람이 저작물이 들어있지 않은지, 의도치 않게 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실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독일 월드컵 때 상품 광고를 하는데요. 이제 홈쇼핑 같은 거죠. 이 카메라 제품입니다. 이 카메라가 그 당시 그 월드컵 게임의 그 공식 후원사의 제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고에 등장하는 그 쇼 호스트가 이 비더레즈라고, 왜 우리 월드컵 때 그 많이 입는 티셔츠에 그려지는 그런 글씨 있지 않습니까? 그 비더레즈라는 글씨가 쓰여진 그 티셔츠, 그리고 머리 두건, 뭐 이런 것들을 입고 또 착용을 하고 나와서 이 제품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더레즈라는 글씨, 이것이 그 일종의 그 캘리그라프죠. 이것은 서예 작품인데요. 그래서 이것이 미술 저작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더레즈라는 이 글자체가. 그래서 그 글자체에 대해서, 비더레즈라는 글자체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고 계신 분이 홈쇼핑 업체를 상대로 이제 분쟁을 제기를 했습니다. 이 홈쇼핑에 출연한 그 쇼 호스트가 비더레즈라는 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미술 저작물이 부착된 옷을 입고 나와서 광고를 했다. 허락 없이. 그래서 그거는 그 비더레즈에 대한 저작권 침해다 하고 분쟁을 제기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그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됐는데, 당시 저도 그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참여를 했었는데 결국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그 분쟁조정은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거든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법원의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이후의 경과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옷을, 비더레스라는 그 미술 저작물이 물론 부착이 되어 있는 옷입니다면은 그것을 입고 나와서 광고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지지 않겠는가. 만약 그렇다면은 꼭 이 비더레스뿐만이 아니라 뭐 버버리 문이라든가 닥스 무늬, 또 루이비통 뭐 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얼마든지 미술 저작물이 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버버리 옷이나 닥스 옷이나 또는 뭐 루이비통 핸드백이나 이런 것을 들고 또 입고 그 영상을 촬영하면 안 된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2014년도에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역시 그 비더레즈에 관한 사건인데요. 대법원 2014년 8월 26일 사건에서 비더레즈라는 그 이 미술 저작물이 부착된 옷을 입은 쇼 호스트가 그 홈쇼핑 광고에 나가서 어떤 물건을 홍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대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의 과정에서 원저작물이 그대로 복제되는 경우 원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 속에서 주된 표현력을 발휘하는 대상물의 사진 촬영이나 녹화 등에 종속적으로 수반되거나 우연히 배경으로 포함되는 경우 등과 같이 부수적으로 이용되어서
그 양적, 질적 비중이나 중요성이 경미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저작물에서 원저작물의 창작성인 표현 형식이 그대로 느껴진다면 이들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봐야 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 이 사건의 항소심, 즉 고등법원에서는 뭐 이 정도로, 그러니까 비더레이스가 그려진 옷을 입고 나가서 광고 촬영을 하는 것 정도는 우리 사회 문화적 배경에 비추어 볼 때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이용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었거든요.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자, 이 광고를 보니까 이 비더레이스라는 옷이 광고 화면의 중심부에 아주 또렷하게 인식 가능한 형태로 사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부수적 촬영이 아니라 중심적 촬영의 대상이 됐다. 특히 이 광고라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작권법에서 면책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금년도에 2020년도에 우리 저작권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5조의 3 규정이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촬영, 녹음, 녹화 하는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이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부수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사진 촬영을 하거나 녹음, 녹화를 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촬영이 되거나 녹화가 되는 것은 허용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주된 피사체 배경에 있는 그림이나 어떤 캐릭터가 부수적으로 촬영되는 경우, 또는 길거리에서 영상을 녹화하는데 그 거리에 울려 퍼지고 있는 음악이 부수적으로 녹음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흔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를 저작권 침해라고 본다고 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수적으로 촬영되거나 부수적으로 녹음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책임으로부터 면책시켜주겠다 하는 이제 규정이 새로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을 우리가 블로그나 또는 유튜브에 올리는 것도 이제 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부수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부수적이라는 것은 그 저작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행위에 수반되어서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이용이 주된 이용에 비해서 질적으로나 또는 양적으로, 그리고 사회 통념상 경미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정도의 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배우를 모델로 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그때 그 촬영하는 배경에 벽에 붙어 있던 포스터 그림이 함께 촬영된 경우라든가, 또는 거리의 풍경을 비디오로 촬영을 하는데 본래 의도했던 거리의 풍경과 함께 그 거리 건물 벽에 있던 포스터 그림이 함께 촬영된다거나, 또는 길거리 점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함께 녹음된 경우, 이런 경우를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촬영이 아니라 그 포스터, 그 배경에 있는 포스터를 주된 대상으로 해서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또는 길거리 점포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음악을 주된 대상으로 해서 녹화를 하는 경우는 부수적 이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TV 드라마를 촬영하면서 시청자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줄 의도로 그 벽에 부착되어 있는 그림을 거기에 그 초점을 맞춰서 촬영을 한다든가, 또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그 친근함, 그런 고객 흡인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된 피사체와 함께 그 캐릭터가 들어간 그림을 그 중심적으로 촬영을 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하는 행위는 이제 면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이제 촬영을 했는데 부수적으로 거기에 어떤 캐릭터가 우연히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면책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그런 캐릭터가 부수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그 부수적인 부분만 분리해서 이것을 따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 분리된 부분만 또 주된 이용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면책이 된다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2014년도의 이 월드컵 이 비더레즈라는 이런 미술 저작물을 부착된 그런 그 티셔츠나 두건을 착용하고서 광고를 했던 경우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물론 2014년도 대법원에서는 그것이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2020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부수적 이용의 경우에 면책하는 규정이 정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 2014년도 대법원 판결은 어쨌든 그 이 쇼 호스트가 그 비더레스라는 미술 저작물이 부착된 그런 티셔츠를 입고 나간 것은 부수적 이용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 쇼 호스트가 촬영되면서 그 비더레스가 거의 중심적인 피사체로 촬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수적 촬영이 아니다. 이렇게 봤던 사례이기 때문에 설사 2020년도에 이 부수적 촬영이나 녹음 녹화를 면책하는 규정이 새로 생겼지만 역시 결론은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법원은 사실 너무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의 일상생활이 상당히 불편해질 것 같은 문제점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비더레즈라는 그 미술 저작물, 저작권이 물론 살아있죠. 그런데 이 티셔츠에 그 미술 저작물이 부착이 됐다는 것은 만약에 이 티셔츠가 정식으로 그 비더레즈라는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자로부터 허락을 받고서 만든 티셔츠라면은 그러니까 정품 티셔츠라면 그 티셔츠를 만들 때 당연히 그 비더레즈라는 미술 저작물을 그 부착하기 위해서는 그 비더레즈라는 미술 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았을 것이거든요. 허락을 받고서 이 티셔츠를 제작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 비더레즈라는 미술 저작물이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그 티셔츠에 그 미술 저작물이 부착이 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준 것이겠죠. 허용을 해 주었는데 그 허용해 준 허락의 취지에는 그 미술 저작물이 부착된 티셔츠를 입고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것을 당연히 예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광고에 입고 나가는 것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더레즈 미술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티셔츠에 그 비더레즈 미술 저작물을 부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주었다는 것은 그 부착된 티셔츠가 어떤 방송에도 나갈 수 있고 사진으로 촬영될 수 있고 또 어떤 포스터에 촬영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허락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이런 의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의문을 남기고 있는 것인데요. 이 비더레즈 사건의 경우에는 이 쇼 호스트가 홍보하고자 했던 제품이 또 그 월드컵의 공식 후원사의 제품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쇼 호스트가 이런 올림픽 로고가 또는 월드컵 로고가 부착된 그런 의복이나 두건을 착용하고서 광고를 하는 것은 상당히 또 당연하게 보여지는 면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실제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화장품 광고에서 여성 모델이 어떤 이제 큰 복도를 천천히 지나가는 그런 광고가 있는데 그 광고의 벽면에 미술 작품들이 이렇게 쭉 걸려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에 이 광고에 그 미술 작품이 촬영된 것이 부수적 촬영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가장 중심적인 초점은 그 여성 모델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그 여성 모델이 지나가는 복도에 미술 저작물들이 충분히 인식 가능한 정도로 이렇게 촬영이 된 것이죠. 이런 경우도 부수적 촬영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하급심 판결이지만은 그런 경우에 그 미술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수적 촬영이냐 아니면 주된 촬영이냐 하는 것은 우리 어떤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급적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수적 촬영으로 면책되는 범위가 조금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2020년도에 새로 우리 저작권법에 들어온 이 부수적 촬영이나 녹음 녹화를 면책하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좀 더 우리의 영상 촬영이 자유로워졌다 하는 점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규정이 없을 때보다는 그래도 이런 규정이 우리 저작권법에 명시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우리가 그런 부수적 촬영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고 어떤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서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좀 더 가능해졌다. 좀 더 자유로운 촬영의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데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